강원도 원주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발상지로 불리죠. 협동조합의 시대를 이끌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에 어떤 철학이 있고 자기 삶을 바꾸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가족, 더불어 이웃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사실 되게 느리거든요. 다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상을 만들어가는데 훨씬 더 그게 좀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더디고 느리지만 이웃들이 진정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위해 이들은 함께라는 목표로 협동조합의 시대를 끊임없이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말하는 나눔과 협동, 그 조화로운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원주 시내의 한 신용협동조합입니다. 여느 은행과 다를 바 없이 직원들이 금융 업무로 바쁜 모습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지분율 체크해 주셔야 되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주세요. 이곳은 원주에서 가장 먼저 생긴 협동조합이자 원주 협동조합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곳인데요. 그만큼 탄생 과정에 특별한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시협이 태동 역사가 그렇듯이 우리 발금 시협도 그 당시 50여 년 전에 굉장히 우리 사회가 혼탁하고 서민들이 너무 고리치에 시달리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뭔가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돕고 같이 더불어 사는 기회가 없는가 고민한 끝에 한국 60년 된 시협하고 우리 발금이 같이 하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972년 10월 주민 32명이 출자해 설립한 원주의 첫 신용협동조합. 당시 고리대금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인데요. 우리 시협은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에 우리가 중점을 두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여기에 그 방점을 찍게 보다가 전부가 같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로 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리채로부터 농민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며 자본주의 모순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설립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정신이자 이념인데요. 156번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다른 은행과는 다르게 직원과 고객 서로를 조합원이라 부르며 현재까지 인간관계와 지역이라는 화두를 놓지 않고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이루는 협동을 중심으로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은행을 택할까 하다가 저 자그마한 자금으로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지고 해보고 싶어서 은행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점에서 은행보다 낫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말하자면 서민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조금씩 해서 내 자본으로 키워가고 있으니까. 서민들의 꿈과 함께 커가는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이 이상적인 현재의 모습엔 큰 인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금 시협은 태동하는 과정이 익히 잘 아시는 원주의 유명하신 우리 고 지학순 주교님이나 또 우리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께서 굉장히 큰 뜻을 주셨어요, 저희 후배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른들의 뜻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현재 모습은 과거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배제하곤 설명할 수 없는데요.
1965년 지학순 주교가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이후 장일순 선생이 1966년 천주교인 35명과 강원도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초대 이사장을 맡으며 본격화됐습니다. 이 신용협동조합이 바로 1972년 주민들이 출자해 설립한 이곳 신용협동조합의 모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65년도에 여기 원주 교구가 생기면서 잭슨 주교님이 교구장으로 오셨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계층이 높고 은행문턱은 높고 사람 대접 안 해주고 오는데 신용협동조합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지주교님이 상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평소에 협동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이념착오로도 많이 받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해보시죠. 그리고 이제 원주의 신용협동조합 역사를 이제 심어나가기 그게 67년도입니다. 농촌의 농민들도 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다 이렇게 쌈짓돈이 다 있다고. 이걸 감추고 있는 거라 집안에서. 이거 뭐 어느 집이고 다 똑같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돈을 우리한테 모아라. 그래서 고리채 한 달에 이자 고리채 내가지고 하면 농사 백날 지어봤자 맨날 적자 아니야. 고리채를 갚아주는 방향으로 해서 모두 경제를 국민 경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그 국민 경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제일 합법적이고 유리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협동조합이다. 그래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드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농민과 광부들이 편하게 저금하고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마련하며 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 자립을 이뤄내 지금보다 더 잘 살길 바랐던 지학순 주교와 무의당 장일순 선생. 자본 중심이 아닌 생명과 사람 중심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제대로 하는 거를 가르쳐 주자. 근데 사업이 안 돼도 좋다. 문제는 이건 뭐냐면 농민을 살리자고 해서 또 광산지들이 수혜를 입은 노동자를 살리자고 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러한 경제 체제 하에서 이것이 살기란 말이지. 어려운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하고 돈이 있는데 사업이 안 되면 돈은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돈은 깨져도 좋지만 사람은 어때요? 생명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과 사회의 방향을 제시한 장일순 선생. 지역의 서민들을 높은 포부와 넓은 품으로 끌어안아 협동경제의 초석을 다졌고 그 밑거름은 오늘날 왜 협동조합인가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말 그대로 그 양반은 훌륭한 교육자야. 학교 교육만 교육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교육하는데 그 양반이 일을 했는데 천주교를 간판으로 두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교육하는 선생님이었지. 무의당 선생님의 삶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마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협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협동운동이 원래 돈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운동이거든요. 그 협동조합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인간화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몸소 실천한 분이죠. 두 번째는 민중 속에서 보편적으로 존경받는 교육자. 그런 상이에요. 세 번째는 생명운동. 그냥 온 만물을 다 소중히 여기고 쌀 한 털도 우주 공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밥이 하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도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생명운동은 풀 한 포기도 곱게 잘 갖고 오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상 속에 선생님이 철학이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장일순 선생이 말하는 협동조합의 교육과 환경, 그리고 생명 공동체 운동의 사상과 방향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여기저기 또 무의당 선생님의 작품 전시하는 자리 가서 이제 전시회를 보게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 작품에 쓰여진 그 한 말씀,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이 구절을 이제 접하는 순간 저에게는 대단히 강렬하게 전율 같은 게 왔었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생명협동문화제. 지난 5월 서거 25주기를 추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 곳곳에서 진행됐는데요. 저희 무의당 선생님께서 94년 5월 22일에 이제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일을 맞이하여서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추모하고 또 선생님이 가져가셨던 뜻들을 좀 우리가 잘하고 있나 서로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저희 5월에 항상 이렇게 선생님 기일에 근처 해가지고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무의당 선생의 초창기 작품들과 그의 특유의 습작, 서예, 그림 등을 통해 사람들은 그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데요. 무의당 선생님은 그냥 일반 난을 치시는 게 아니고 토란 포기로 부처님을 보시고, 저 화제도 보면 난심력을, 난도 부처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인간은 물론 자연을 존중하고 이 둘의 공생을 추구한 장일순 선생. 생명의 존엄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공존이 바로 그가 우리 시대에 남긴 뜻인 건데요. 이를 강조하는 삶의 방식과 사회 발전을 위한 포럼이 다양한 분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5세기의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어떻게 보자면 인문적이고, 어떻게 보자면 민주적이고, 어떻게 보자면 나름대로 인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것을 실현했던 나라가 조선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세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은 위인이고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인물들 두 사람이 광화문에 사실은 있잖아요. 진정한 생명과 협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권의 존중과 공동체의 생각을 가다듬어 실천을 모색해온 장일순 선생. 그것이 미래를 여는 시대 정신의 하나인 건데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펼치시고, 또 거창한 얘기보다는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오셨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나타났던 게 신용협동조합 운동이고 한살림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이 되게 큰 깊은 물같이 움직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게 한 100년을 앞선 사상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큰 뜻을 얘기하시지만 조용히 뒤에서 구체적인 실천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셨던, 원주를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운동의 목표는 늘 사람이 먼저고 자연이 먼저이며 생명이 먼저라는, 모든 생명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일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협동조합의 현재와 나아갈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어쨌든 지역에서 혼자 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뭐 사회적 좀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지역 정서에 맞게 그런 것들을 같이 한 군데 모아서 만들어진 집합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거기에서 같은 활동들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지역 경제, 지역 어떤 생태계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지역에 순환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 협동조합의 어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일순 선생이 꿈꿨던 생명사상, 그 협동의 의미를 지켜나가고 있는 원주시 판부면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일반 어린이집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 속에는 이들만의 특별한 교육과 운영 방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 협동 어린이집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출자를 해서 조합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곳이고 이곳 어린이집에선 조합원 부부들이 만 1세부터 6세의 아이들을 공동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조합원들이 결정한 공동 육아 방식에 따라 교육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16가족이 있거든요.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고 아이는 지금 현재 23명이에요. 육아라는 것이 이제 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사회 구조 속에 내몰리는 상황,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나는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취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이쪽에 그 시간 동안 그냥 돌보는 정도, 맡기는 정도가 됐겠죠.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니면 그 사회적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해보자라는 운동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곳의 교육 방식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최대한 뛰어놀며 강요가 아닌 생활 속 자유롭게 몸소 즐길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9월 한 달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9월 한 달 동안은 계속 한복 입고 그냥 활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이런 한복들을 입었구나. 이런 점이 불편했구나.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치마고 저고리라고를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입어보면서 생활 속에서 그냥 익혀나가는. 아이들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하는 진정한 협동조합 정신의 힘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곳은 아이와 부모, 교사들의 공감대 아래 교육 방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 봐라? 이게 뭐야? 던지는 놀이야. 예전에는 우리가 게임기도 없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크레파스도 없었고 또 뭐도 없었어? 돌도 없었어 옛날에? 돌은 있었어.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나뭇가지, 우리 이때 이 나뭇가지 어디서 가져온 거지? 밖에서. 우리 저번에 나들이 때 다 주워온 거지, 우리 같이. 그때 이런 거를 옛날 사람들도 이런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항아리에 넣기 놀이를 했대. 열매 잘한다. 되게 잘하지. 열매가 앞대장이었어 이걸로.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네. 그래. 조급하고 욕심내지 않는 사회가 말하는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성장하길 바라는 소망들이 어린이집 곳곳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제 그 조합원 모집에서부터 그다음에 교육 관리, 그다음에 조합에 힘든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세세하게 다 그 부모님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어린이집들은 아이를 맡기고 돌보는 것으로, 그리고 부모가 참여하는 부분은 아이 생활에서 면담하는 정도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모님 활동, 아이들과 생활이 가능하고 그 외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변으로 나들이 날 때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직접 와서 풀베기 작업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다 함께 나누는 부분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곳 협동 어린이집의 특징 중 하나는 등하원 시 항상 부모가 동행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교사와 부모들이 서로 자연스레 운영에 관한 의견들을 자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사실 되게 느리거든요.
원장님이 혼자 판단해서 이끌어가면 되게 수월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지금 전문가인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해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결정해서 가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그래요. 다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상을 만들어가는데 훨씬 더 그게 전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저는 낫다고 보는 거고 그 안에서 아이들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평화롭고 순수한 환경 속에서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가치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건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이들 보내는 게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를 위한 길이다.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직접 데려주는 게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 동네에 있는 다른 학부모한테 좀 부탁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품앗이를 하면 뭐 가끔 생기는 일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직접 왔을 때 좋은 점은 그러니까 현대인이 바쁘기 때문에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아이들 데려줄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아이들한테 좋은 거구나 학부모한테 좋은 점이기도 해요. 이곳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협동조합들과의 끈끈한 관계 또한 엿볼 수 있는데요. 이곳 어린이집 급식과 간식은 한 생활협동조합에서 나는 유기농 농산물들을 공급받아 채워지고 있습니다. 원주의 또 다른 협동조합인 생활협동조합은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들을 지역민들에게 판매하는 대표적인 로컬 푸드 단체입니다. 원주시의 농민과 소비자들이 조합에 가입돼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원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처음에 이제 한 89년도 정도에 저희 생산자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소비자들이 붙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한 그리고 조합원이 한 4,000명 정도 되는 지금 원주 지역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에요. 30여 년 가까이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비결은 신뢰라 말할 수 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쉽게 알 수 있어 먹을거리에 대한 확신이 크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나날이 각광받는 이유죠. 엑기스 5개 왔고 선식 받고 이거는 뭐야? 박스 2개. 오케이. 그러고 낙대도 왔네. 야, 근데 어떻게 기억했냐 이거를? 자기 모래 찹쌀가루 아까 했지 3개. 케찹. 케찹 3개였어. 지역의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며 사 먹을 수 있도록 꼼꼼한 체크는 늘 필수인데요. 새로 들어온 훈제 오리를 조합원들이 미리 시식해보는 중입니다. 난 그냥 먹어봐서 맛있더라고. 그죠? 난 먹고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엔 되게 부드러운 거야. 뻑뻑한 것도 있고 또 너무 슬라이스를 얇게 쳐놔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형태가 없었어. 이게 전에 거는. 그치? 맞아.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번에 되게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게 포장 자체가 밑에 이렇게 된 게 그 수분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촉촉한 맛을 살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포장을 했다니까. 이곳에선 생산자 조합원들에게 상품을 받아 안전하게 확인한 후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리 훈제가요 생산지가 바뀌어서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저희 매장에 있는 유기농 설탕, 심콕, 간장 뭐 이런 양념들로 버무려져서 되게 재료도 좋지만 그게 또 맛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생산제이고 또 가격도 조금 할인하길래 조합원들이 좀 한때 많이 좀 홍보하려고 지금 시식하고 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건 오리 훈제가 좀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색깔이 좀 저희는 이렇게 염색이나 색소, 첨가물 이런 걸 안 넣다 보니까 오리의 그 자연 그대로의 색소가 그대로다 보니까 좀 뭐랄까 우리가 익숙한 그 분홍빛의 먹음직스러운 맛은 아니지만 실제 먹어보면 더 맛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럽기도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이 노력들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인 건데요. 이것이 올바른 협동조합의 가치이자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그 유통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모두 없애고 바로 직거래로,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직거래 저희 매장으로 올 수 있는, 그래서 일일 시스템 하루면은 거의 다 와서요. 일단은 업체들이 굉장히 싱싱하고, 그리고 방부제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제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친환경적인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매장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 흙도 살리고 환경도 지키고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먹거리로서 운동을, 환경 운동을 하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과 자연 모두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자는 마음,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믿음. 이처럼 협동조합이란 생명의 존중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거의 10년 넘게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확실히 다르세요? 아, 네. 그러니까 야채라든가 이런 게 향도 진하고 이렇게 식감도 좋고요. 일단 뭐 저농약으로 생산을 하니까 좋죠. 그리고 뭐 고기나 계란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확실히 맛이 달라요. 정성과 책임, 그리고 신뢰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희망. 이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건강한 협동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생협이 생산자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책임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분들하고는 그러니까 직거래 어떤 계약 재배인 거죠, 거의. 그래서 저희 매장을 통해서 그분들이 생산하시는 것들은 100% 소비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맛과 건강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지킨다는 남다른 협동을 통해 서로 지속 가능한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원주시 호저면의 한 생산자 조합원의 농가입니다. 유기농은 풀하고 전쟁에 풀하고 풀이 하도 많이 넣어서. 다 유기농으로 농사 지으신 거예요? 네, 이게 다 유기농인데 맨날 이렇게 풀하고 싸워요. 풀하고 풀 뽑느라고 심어놓고 김 매고 심어놓고 김 매고 그러는 거예요. 유기농 농산물들을 재배해 매장으로 공급하고 있는 박영학 씨. 일반 농법보다 몇 배의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하지만 흙과 물,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농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우리 농업이 나갈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때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협동조합이라는 걸 알게 되고 소비자 협동조합을 배우면서 시작하게 됐죠. 이 생명농업법인은 지역의 친환경 재배 농가들과의 계약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한 반찬 가공 사업을 추진하며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생명농업에서는 계속 계약 재배를 추진해 주죠. 그래야 농가가 소득이 되니까, 소득을 보장시켜 주니까. 계약 재배를 추진을 안 하면은 이 소비자의 소비 성향을 맞출 수가 없어요. 소비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또 더군다나 친환경은 일반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농가는 지속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겐 깨끗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계약 재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30년 전에는 우리 농업이 농약을 많이 치는 시대였었잖아요. 그래서 농약으로부터 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 끝에 바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하면은 농약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비록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소득은 적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래도 그게 보람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농가 인근 반찬 가공 공장을 세워 친환경 농산물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1차 산업에서부터 6차 산업까지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생명농업의 가치를 존중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협동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우리 농가도 서로 같이 할 수 있구나, 협동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판매하니까 이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생명농업도 잘 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농가에게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 재배하는 양은 전량 팔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버리는 것이 없이 다 팔 수 있다. 그게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식품을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까지. 이처럼 지역의 순환 농업을 추구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들이 말하는 생명농업이자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의 의미는 어떤 대기업들 속에서 지역들이 아니면 교통이 발달되면서 어떤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들을, 그런 것들 지역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풀어내자라는 의미도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자본으로 못하는 것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의미를 두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조직 안에 보면 1차 산업, 1차에서 6차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원주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광고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는 것들이 좀 두드러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좀 아쉬움은 있죠. 로컬푸드와 함께 원주 협동조합 운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서민들을 위한 의료 시스템 기반이 튼튼하다는 건데요. 이곳은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한 병원입니다. 누르시고요. 여적지 없었는데 당뇨. 176. 어떤 거 높어? 조금 높으신데? 그런가? 조금 어려워서. 식사는? 지금 막 먹고 오는 거예요. 먹고 오셔서 그러신가? 드시고 오셔서. 매번 그러신 거 아니니까 우선 보실게요. 우리 동네에 가까운 병원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의료 분야에서의 협동조합은 흔치 않은 일이죠. 이곳은 개인 조합원들의 출자가 아닌 다양한 단체의 협동조합들의 공동 출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원주만의 모델이긴 한데 이 건물의 주인 발금신협, 또 원주에서 만들어진 원주 한살림생협, 또 원주 생협, 이렇게 세 군데 협동조합이 기관 출자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임원, 직원, 조합원, 또 지역에 관심 있는 NGO 단체 분들이 두루 다 참여를 하셔서 협동조합 간 협동의 모델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여러 조합들이 협력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예방의료 활동과 주치의 서비스 위주의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됐는데요. 아픈 사람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시민과 의료진들이 협력해 의료의 공익성을 추구하자는 철저한 이념으로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기침 안 하시고요. 숨 차신 건 좀 어떠세요? 안 그것도 좋아지시고. 예. 다음은 좋으신 편이네. 그죠?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는 이곳 병원에선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데요. 이웃 그리고 지역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의사와 환자 간의 이해관계에 개입이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예.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친절하시고, 예, 또 용하시고. 그래서 자꾸 오게 되네요. 진료비도 저렴하고요. 또 간호사들이고 뭐고 다 친절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병원이 아닌 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와 함께 시민들이 신뢰하고 찾아가는 동네 의원을 목표로 의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중심에 두는 거였는데 이 건강이라는 게 평상시에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건강을 잃거나 아프거나 하면 의료를 찾는데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예방 차원이나 관리 차원은 아니거든요. 병이 걸려야 또 아픔이 있어야 찾아오는 체계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예방 관리하는 차원 그렇게 해서 의료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민간 차원이지만 좀 전략해보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복지와 돌봄을 좀 통합적으로 의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과제이자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적 진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군데 갈 건데요. 장애인 주치에 등록된 가정집에 가요. 그래서 그것도 한 군데랑 또 한 군데는 이제 농촌건강사업단에서 인연 맺은 분인데 밖에 나오실 수가 없어서 그분 이제 가정 방문 왕진 가려고 해요. 병원으로 직접 오기 힘든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주 2, 3회 꾸준히 방문 진료를 해오고 있는데요. 진료뿐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도 함께 나누며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들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드시는 혈압약 잘 드시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제 작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하는 거죠? 예, 같이 이렇게 좋아질 나를 기다리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정원 노래장 같이 보고. 그래요. 그러면 저 알아볼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한경민 씨가 일할 수 있는 곳 어디 있는지 같이 알아봐요.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가 아닌 그들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나누며 의술로서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고 조화로운 삶을 꿈꿔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지를 가면은 제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진료실하고는 다르게 우리 의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모르는 게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좋을까가 바로 더 현장 속에서 필요한 거 이런 것을 구상할 수 있고 또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 그리고 보호작업장 일하는 데 필요한 사회 훈련, 버스 타고 뭐 어디 내려서 뭐 물건 사고 이런 훈련을 조금씩 하면 스스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든 게 약간 방문 진료는 그런 현장에서 필요한 거 그런 걸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엔 거동이 불편한 한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처방된 약들을 꾸준히 잘 드시고 계신지 그리고 더 필요한 약들은 없는지 진료를 하며 꼼꼼히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 피부약을 좀 더 해야겠어요. 피부과 약 추가하고 연고도 같이 추가하고 그리고 기독교 약은 지금 기독병원 약은 충분히 있어요. 2달 뭐 3달 이렇게. 아니요, 떨어졌어요. 9월 6일날 가야 돼요. 9월 날 갈 예정이에요. 내일인가요? 네, 내일이요. 9월 6일이면? 여기 써 있네요. 그래. 아유, 내일 조심히 다녀오셔야겠네요. 질병 예방과 치료가 큰 목적이지만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두 안녕한 상태를 위해 이처럼 가장 가까운 친절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워 계신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 이제 심폐 기능 그리고 다리 부종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욕창 같은 경우 욕창 같은 게 지금 못 봤는데 이 전체적으로 혈압 혈당 포함해서 누워 있는 분들 이렇게 쭉 살펴봐요. 피부 상태랑 같이. 우리가 좋지 그래 그리 오라면 내가 거기가 야간 타와 그래 뭐 좀 편해. 그러자면 또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돼. 어려우는 만날 데리고 다니게 나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는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게 바로 함께 나누고 베푸는 따뜻한 응원과 협동의 힘입니다. 병원에 못 오는 분들이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령화 시대니까.
많은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돌보고 계시지만 사실상 의학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판단을 못 하실 때가 있고 또 부득이하게 아플 때는 이 병원 저 병원 이과 저과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걸 같이 살피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런 계획을 같이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방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문 활동을 통해서 진료실에 좀 파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걸 한눈에 쭉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 밖의 활동이 어쩌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처럼 현재 원주는 새로운 영역과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갖춰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난립과 진정한 가치 실현에 대한 우려도 많은 상황입니다.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어떤 처음 시작에 대해서는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여러 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데 그 나중에 끝까지 어떤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 뭐 1년, 2년 안에 도태되는 그리고 없어지는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잘 되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어쨌든 그래서 순환할 수 있는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는 자본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점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협동조합 탐방을 위해 외지 방문객들이 원주를 찾았습니다. 용인에서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고요. 보통 원주에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한 연간 130팀 정도 오시거든요. 월 평균 한 10개 팀이 오시는데 늘 오셔서 원주에는 어떤 협동조합의 역사가 있고 지금 사회적 경제에서 어떻게 연대하고 있는지 네트워크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사례 탐방을 하시고 또 그 기업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원주 협동조합의 운동과 역사 그리고 네트워크 모델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 각국의 많은 방문객들이 꾸준히 원주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듣기 싫은 소리가 이제 저한테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용인은 이런 말 안 하죠, 여기 친구들. 안 하죠. 근데 원주는 그때 뭐 갈 데도 볼 거 없다. 딴 데 가라는 소리를 맨날 하고 뭐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제가 하는 일이 맞는 건가라는 그 도시계획 쪽의 일을 계속 하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정말 사람을 위해 사는 인구가라는 그런 약간의 생각도 갖고 있었고 저기 와보니까 주민들은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더라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고 머리를 대고 자는 이 내 도시를 사랑하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정말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설립 배경과 운영 사례들을 통해 원주 협동조합의 이타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배우게 되는데요. 효율성과 경쟁력만 강조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자기 그 나름대로의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 와서 오늘 느낀 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일단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접근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이제 이런 현장을 방문하면서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갖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얻어갈 수 있어서 너무 되게 탐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회가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 열쇠. 협동조합의 성공 비법인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자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해 다양한 허브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 한 협동조합입니다. 구성 인원이 자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을 주로 하시겠지만 일단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이 매장에는 5분이 계시고요. 이 매장에는 대졸자들도 계시고, 사실은 제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지금 정명희 팀장 같은 경우에는 자활인이 아닙니다. 일반 전문 인력으로 저희가 모셨고요. 다른 분들도 이제 자활인들이 계시고 있는데, 저희 밭에 그러니까 지금 밭에는 지금 17명이 계시는데 알코올 중독자도 있으시고 장애인은 굉장히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말씀드리면 제일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구성원으로 돼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에요. 개개인의 꿈과 가족의 행복을 통해 가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협동조합의 목표입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쭉 내가 느끼는 건데, 보통 기업이라는 건 자기 이윤 창출을 위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상호는 있지만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나누는데 본 취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아이디어를 잘 응용을 해서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게 되는 어떤 긍정적인 걸 오늘 많이 배웠고.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 건강한 무리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 새 시대를 여는 것,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희망입니다. 어디에서 오시든지 뭐 제주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는 뭐 경상도 전라도에서 전국에서 다 오시는데요. 그냥 한 친구로서 벗으로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에 어떤 철학이 있고 자기 삶을 바꾸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들 원주에서 그런 영감, 저는 영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영감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자기 삶이 조금씩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이 하나의 인식이 기적을 낳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대한, 생명을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위대한 지혜가 오늘날 왜 협동조합인가 그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